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경제 장보고서입니다. 오늘은 한국 벤처기업 퓨리오사 AI와 미국 거대 기업 엔비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로봇이 커피 내리고 AI가 그림 그리고 자율주행차가 길거리 달린다는 이야기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옵니다. 이 모든 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지금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가 80% 이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국에서 시작한 퓨리오사 AI라는 회사가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정면 대결이 아니라 틈새를 파고드는 방식으로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이 싸움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내 투자와 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실히 보이실 겁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의 연금 펀드, 퇴직연금, ETF 속에는 엔비디아가 들어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이 독점 구조가 과연 계속 안전할까요? 먼저 엔비디아가 뭐 하는 회사인지, 퓨리오사는 또 뭐 하는 곳인지부터 간단히 보겠습니다. AI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걸 돌리려면 엄청나게 빠른 계산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쓰던 일반 컴퓨터 칩으로는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나온 게 GPU라는 특수 칩인데 이게 AI 계산에 딱 맞습니다. 엔비디아는 바로 이 GPU를 만드는 회사고 지금 전 세계 AI의 80% 이상이 이 회사 칩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AI 시대의 전기 공급 회사 같은 겁니다. AI 이야기만 나오면 엔비디아 얘기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주가는 올랐고 실적은 좋고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커서 리스크가 없다.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바로 모두가 이건 안전하다고 말할 때입니다. 지금 AI 산업 전체가 엔비디아라는 한 회사에 너무 많은 것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AI가 성장한다. 그럼 GPU가 필요하다. GPU는 엔비디아다. 이 공식이 너무 오래, 너무 당연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이 공식을 기본 전제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건 기회이면서 동시에 함정입니다. 왜일까요? 지금 AI 산업의 진짜 병목은 효능이 아닙니다. 비용입니다. AI 모델은 점점 더 커지고 전기는 점점 더 많이 먹고 데이터 센터는 더 이상 무한히 늘릴 수 없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근 자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전기료를 절반까지 깎아주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중국산 AI 반도체가 미국산보다 전력을 30%에서 50% 더 먹기 때문입니다. 같은 결과를 내는데 전기료가 2배 가까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AI의 승부처가 이제 칩 성능이 아니라 전기 고지서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바뀝니다. 엔비디아는 훈련과 추론, AI의 모든 단계를 책임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범용 도구는 항상 비쌉니다. 그래서 기업들 사이에서 조용히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은 GPU로 해도 되는데 실제 서비스까지 꼭 GPU여야 할까? 여기 숫자 하나 보시죠.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인프라에 쏟아붓는 돈, 2025년 한 해만 65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의 상당 부분이 AI를 돌리는 게 아니라 AI를 식히는 데 쓰입니다. GPU 한 장 한 장이 발열을 일으키고 그 열을 식히려면 거의 같은 양의 전기가 또 들어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매달 반복되는 고정 비용입니다. 줄일 수 없는 비용. 그런데 만약 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긴다면요. 잠깐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망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비디아 리스크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집중 리스크. AI 인프라가 특정 회사 하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는 가격 협상력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가격을 올려도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익이 한쪽에 너무 몰리면 반드시 대체제를 만들려는 힘이 생깁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정책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운영비 리스크. AI 기업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경쟁사가 아닙니다. 전기요금입니다. AI 모델
모델을 하루에 수백만 번 호출하는 순간 GPU의 전력 효율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회사가 AI를 잘 만들 수 있느냐보다 이 회사가 AI를 싸게 굴릴 수 있느냐가 이제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 번째, 정책 리스크. AI 반도체는 이제 단순한 IT 제품이 아닙니다.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수출 통제, 공급망 규제, 기술 블록화, 이 모든 게 강화될수록 단일 공급자 구조는 정치적 리스크에 더 취약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에너지, 원자재, 통신, 플랫폼, 한 회사가 너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 그 순간부터 시장은 그 회사를 관리 대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옵니다. 엔비디아 이후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여기서 퓨리오사 AI 같은 회사가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퓨리오사 AI. 이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2017년에 만들어진 한국 반도체 회사입니다. 서울대 출신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우리도 AI 칩을 만들어 보자며 시작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이 회사 이름입니다. 영화 매드맥스에 나오는 여전사, 퓨리오사에서 따왔습니다. 백준호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득권에 저항해서 자기만의 이상향을 쫓는 주인공이 멋있어 보였다. 글로벌 빅테크에 맞서겠다는 선언 같은 이름입니다. 지금까지 투자받은 돈만 3천억 원이 넘고 최근에는 기업 가치 1조 원을 넘겨 유니콘 기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만드는 칩은 엔비디아와 조금 다릅니다. 엔비디아가 만능 칼이라면 퓨리오사는 특수 목적용 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2024년 9월 오픈AI 코리아 개소식에서 퓨리오사 칩 2장만으로 오픈AI의 초거대 AI 모델을 실시간으로 돌려보였습니다. 글로벌 AI 업계가 다 모인 자리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2025년 초 메타가 이 회사를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페이스북 만드는 그 메타 맞습니다. 그런데 퓨리오사는 거절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분명히 하겠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엔비디아를 정면으로 대체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투자 관점에서 이 회사의 역할은 균열입니다. 완벽한 독점 구조에 작은 틈을 만드는 존재입니다. 퓨리오사 AI가 노리는 건 AI의 모든 단계가 아닙니다. 가장 돈이 많이 새는 구간, 바로 추론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그 비용은 제한된 횟수로 끝납니다. 반면 추론은 다릅니다. 서비스가 살아있는 한 계속 돌아갑니다. 전기요금, 서버 비용, 냉각 비용이 매일 발생합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바로 마진을 갉아먹는 구간입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구간에 대해 이렇게 묻습니다. 굳이 가장 비싼 칼로 매일 식탁에서 밥을 먹어야 할까? 이 질문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이 회사 칩이 실제로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제품이 아니라 진짜 대기업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LG, 네이버 같은 대기업들이 자기네 AI 서비스에 퓨리오사 칩을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칩을 산다는 건 단순히 작동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안정성, 보안, 유지보수, 방해났을 때 책임 문제까지 다 검증했다는 뜻입니다. 투자자에게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실이 아니라 실무 현장에서 증명됐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2025년 초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셨죠. 왜 안 팔았을까? 하지만 투자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신호입니다. 빅테크는 재미있는 기술을 사지 않습니다. 돈의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을 때만 움직입니다. 인수 제한이 있었다는 건 퓨리오사 AI가 엔비디아 중심 구조의 일부 비용을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로 보였다는 뜻입니다. 그 이후 이어진 투자와 생산 확대는 이 회사가 단기 엑시트보다 중장기 시장 포지션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최근 소식을 보니 2026년 1월부터 TSMC 공장에서 레니게이드 칩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발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 회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이 구조가 확산될 수 있느냐? 만약 추론 특화 칩이 GPU의 일부 역할을 가져가기 시작하면 엔비디아의 성장은 멈추지 않더라도 독점 프리미엄은 조정받게 됩니다. 이건 주가 붕괴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티플 이야기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완벽한 독점에 가장 높은 값을 줍니다. 그 독점이 부분 경쟁으로 바뀌는 순간
평가는 달라집니다. 실제로 2025년 10월 AMD가 오픈AI와 6기가와트 규모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온 날 AMD 주가는 24% 올랐고 엔비디아는 4.4% 떨어졌습니다. 시장이 뭘 보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국산 스타트업 응원이 아닙니다. 이건 AI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만 보면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하지만 편할수록 시장은 이미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편안함보다 균열이 생기는 지점을 봐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위치를 봐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AI를 잘 쓰는 나라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쓰는 나라와 설계하는 나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급받아 쓰기만 하는 나라는 정해준 가격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하는 나라는 조건을 만듭니다. 엔비디아 중심 구조는 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받아들여야 하고 공급이 막히면 기다려야 하고 정책 리스크가 생기면 그대로 맞아야 합니다. 국산 대항마의 의미는 엔비디아를 이긴다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하나 늘어나는 순간 협상력이 생깁니다. 기업은 비용을 나눌 수 있고 주가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은 냉정합니다. 엔비디아의 진짜 힘은 칩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개발자 도구,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가 생겼을 때의 대응 속도, CUDA라는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만으로도 엔비디아는 10년 이상의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벽은 하루아침에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입니다. 그리고 마라톤에서는 누가 더 빨리 뛰느냐보다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가 중요합니다. 최근 퓨리오사 AI의 CFO가 회사를 떠났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외곽에서는 상장 일정과 재무 전략에 이견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간담회에서 회사 측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상장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년 초 투자 유치에 집중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기 회수보다 장기 생존을 택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용기라기보다 계산입니다. 지금 팔면 끝이지만 독립하면 더 큰 판에 올라갈 수 있다는 계산. 여러분, AI 반도체 경쟁의 다음 승부처는 뽑는 그래프가 아니라 전기요금 고지서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생각보다 우리 삶과 가깝습니다. 이 구조가 어떻게 굳어지느냐에 따라 한국 기업의 비용 구조가 달라지고 투자 방향이 달라지고 일자리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난 5년간 산업용 전기요금이 7번 올랐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매출 대비 전기료 비중이 평균 10%를 넘어섰습니다. AI 시대가 오면 이 비중은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 기업이 전력 효율 높은 칩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요. 그게 바로 선택지가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퓨리오사 AI 이야기는 스타트업 성공담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이 AI 시대에 주문만 하는 나라로 남을지 설계에도 참여하는 나라가 될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완벽한 한 가지 선택지가 계속되는 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불안전하더라도 선택지가 여러 개 생기는 게 나을까요? AI 시대의 수익은 한 회사에 계속 집중될까요? 아니면 비용 구조를 흔드는 작은 대안들이 조용히 판을 나눠 가질까요? 이 흐름이 여러분의 투자, 여러분의 일자리와 정말 무관한 이야기일까요? 이 채널이 이런 구조 이야기를 계속 다뤘으면 좋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장보고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